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사법은요, 신품모 17의 15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녹음 테이프 문제인데요. 사인이 피고는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311조와 312조 규정 이외에 313조란 뜻이죠. 규정 이외니까 313조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작성했으니까요. 사인이 작성했으니까 313조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게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예외 요건을 갖춰야 되죠. 예외 요건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313조 1항에 따라서 성립인정, 원지수자가 성립인정을 하면 되죠. 성립인정이라는 것은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 이게 성립인정을 갖추면 303조 1항에 따라서 전무 없이 예외 요건을 갖춘 겁니다. 다만 우리 녹음 테이프는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복사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녹음 테이프는 원본이거나 만약에 복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됐다는 그게 입증된 사본이거나 두 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고요. 자, 이번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자, 사본일 경우는 원본과 같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돼야 된다. 3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디지털 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그 녹음 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 테이프, 자, 재녹음했습니다. 이건 사본이라는 뜻이네요. 자, 재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서는 1심 검증조사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유죄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랍니다. 왜 위법이죠? 여러분, 사본은 뭐가 확인이 돼야 되죠? 원본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같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이에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자, 원래 이 디지털 녹음기가 원본이네요. 이게 원본이고 이게 사본입니다. 그러면 이 카세트 테이프를 증거로 쓰려면 뭘 확인해야 될까요? 원본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복사본을 증거로 쓴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걸 확인하지 않고 검증조사 중에 요거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당연히 위법이다. 그래서 복사본 나오면 항상 원본과 같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녹음 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 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녹음 테이프가 원본과 같다라는 게 왜 문제가 나오냐면요. 우리 실무상 원래 녹음기가 있는데 보통 녹음기로 녹음을 하게 되면 이걸 이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녹음기에 있는 내용을 녹음 테이프에 옮겨가지고 이 녹음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녹음 테이프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고, 그럼 녹음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녹음 테이프를 법정에서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트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검사는 당연히 여기다 뭘 같이 제출하냐면 녹취록을 같이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녹음 테이프에 있는 내용이 녹취록에 다 옮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서는 이 녹취록을 읽어요. 실제로 이 녹취록을 읽으면서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잘 보면요. 이 녹취록은 녹음 테이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녹음 테이프는 원본에 있는 녹음기를 복사한 거죠. 그럼 사실 여기도 복사한 거고요. 얘는 사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옮기니까 얘도 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녹취록을 증거로 법정에 쓰이는데 보통 이걸 증거로 쓰려면 확인할 게 법원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는 녹음 테이프에 있는 내용이 녹취록에 그대로 옮겨졌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한 걸 우리가 검증이라고 하죠. 또 하나, 이 녹음기가 녹음 테이프에 그대로 복사가 됐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이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례 보니까 녹음 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 여기만 확인한 거예요. 여기. 녹음 테이프의 내용이 녹취록 같다. 여기가 일치와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가 중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건 그냥 이 녹음 테이프 자체 문제고 지금 여기만 확인이 된 거예요. 뭐가 하나 빠졌죠? 이 녹음 테이프가 원본 녹음기의 내용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건 당연히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쓴다는 거 아시고 대부분의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검사가 법정에 증거를 제출할 때 이 보통 이 녹음 테이프하고 녹취록만 제출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버려요. 검사가 마치 이게 원본인 것처럼.
이게 마치 원본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하게 돼버리면 법원은 당연히 이게 원본인 줄 아니까 여기만 하고 증거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확인을 해요. 근데 이거 확인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사본이라는 게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법원이요? 나는 이거 원본인 줄 알고 여기만 확인하고 증거로 썼는데 이게 사본이었어? 그러면 원래 원본과 같다라는 것도 확인됐을 텐데 이거 확인 안 됐네? 아, 이거 증거로 못 써. 항상 판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가 돼버리면 항상 원본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이거는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 증명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증명됐다고 하려면 원본과 같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 중에서 4번 녹음 테이프가 그게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려면 녹취록과 같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안 되고 이 녹음 테이프가 원본에 있는 내용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따로 별도로.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